전국 철도노조가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20일 오전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철도 노선도 감축 운행으로 인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이어졌고 물류 운송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강원도 내 5개 군지역이 국방개혁 2.0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접경지역 협의회를 창립했습니다. 접경지역 피해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대안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가리왕산 곤돌라 존치 여부를 놓고 국무총리실 산하 협의기구가 10차례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양측의 이견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또다시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조현병 관련 범죄에 부정적 인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현병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20일 오전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내 철도 노선도 감축 운행에 들어갔는데요. 파업 첫날 열차 운행 여부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이용객들의 불편이 이어졌고 물류 운송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용산행 ITX 청춘 열차가 문을 굳게 닫은 채 승강장에 멈춰서 있습니다. 오전 10시 23분 출발할 예정이었지만 감축 대상이 되면서 운행을 중단한 겁니다. 전국 철도 노조가 2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열차 운행 여부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이용객들은 발만 동동 굴려야만 했습니다. 예매했어요. 예매했잖아요. 어떡하지, 굴렸네. 올 적에도 문제고 갈 적에도 문제고 안 갈 수도 없는데. 청량리와 상봉행 일반 전철도 운행 횟수가 30%가량 줄었습니다. 평소보다 길어진 배차 시간에 이용객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시 차를 타려니까 10시 차가 또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30분 차 있다고 영무원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파업 전날 ITX 청춘은 평소 36회에서 24회로 감축됐고 21일과 22일에는 이보다 더 적은 21회 운행할 계획입니다. 주말과 휴일은 평소의 절반 이하로 운행 횟수가 줄어듭니다. KTX 강릉선도 주중 36회에서 24회로, 주말은 52회에서 34회로 각각 감축 운행됩니다. 영동선 무궁화호는 주중 18회에서 12회로, 주말은 20회에서 14회로 운행 횟수가 줄어듭니다. 영동선과 태백선에 하루 33번 운행하던 화물열차는 이번 파업으로 하루 4번으로 운행 횟수가 크게 줄어 도내 물류 운송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도내 시멘트와 석탄 대부분을 영동선과 태백선 화물열차로 운송하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시멘트와 석탄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총파업이 예고된 상황에서 코레일이 감축 열차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알기 쉽게 이뤄지지 않아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취소하고 새로 하라고 문자가 오긴 했어요. 저희가 이제 가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취소가 되고 조금 더 딜레이가 돼가지고. 코레일은 화물열차는 대체 기관사를 투입해 수출입과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을 우선 수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승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 노선 감축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코레일톡 모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 기차 운행 여부를 미리 검색한 뒤 열차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철도노조는 4조 2교대에 필요한 인력 증원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협상이 결렬되면서 3년 만에 필수 인력을 제외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라 강원도 내 접경 지역들의 위기감이 높습니다. 사단급 군부대들의 해체가 예정돼 있어 지역 상권에 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인데요. 국방개혁 공동 대응을 위한 강원도 접경지역 협의회가 창립됐습니다. 협의회는 접경지역 피해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한재영 기자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수십 년 동안 각종 개발 규제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강원도 접경지역. 국방개혁 2.0이 추진되면서 또다시 지역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올해 양구를 시작으로
3년 안에 도내에 위치한 4개 사단이 해체하거나 통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내 5개 군단위 지역에서 군장병 2만 6천여 명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 감소는 물론 군인 상권으로 불리던 상경기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쳐 지역 소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어차피 다 해체가 되는 과정에서 국방개혁 2.0은 바위의 계란치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뭔가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하지 않으면 또다시 어려운 시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위기이기 때문에 주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도내 5개 접경 지역 군수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철원과 화천, 양구, 인제, 고성 5개 지역 군수들은 20일 양구에 모여 강원도 접경 지역 협의회를 창립했습니다. 협의회는 접경 지역에 대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군부대의 이전과 해체에 대한 상생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방개혁 2.0의 파도가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군부대 유휴부지의 활용을 위해 해당 지자체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부지의 무상 양면화 교환, 각종 규제를 극복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삽입하는 등의 과감한 조치가 포함돼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군부대 유휴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역 농산물의 군부대 납품 확대와 각종 규제 완화 등 지역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 접경 지역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문제까지 하나하나 검토해서 국방 2.0 계획에 의해서 군부대 철수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시키고 접경 지역 주민들도 서로 희망을 갖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맞춰서 국가 안보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해온 접경 지역. 군부대 통폐합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이 접경 지역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 경기가 열렸던 정선의 가리왕산 복원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이 주관한 협의체가 10차례씩이나 회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선 지역 주민들은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논란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건상 기자입니다. 정선 가리왕산 곤돌라를 올림픽 문화유산으로 존치해줄 것을 요구하는 정선 주민들이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정선 알파인 경기장 철거 반대 범군민 투쟁위원회는 20일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기구가 정부와 산림청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돼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의 양보는 없습니다. 우리 정선 국민은 정선 알파인 경기장의 역사적 가치를 정선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자손 만대에 물려주고자 희생을 각하고 최후까지 투쟁할 것이며 국무총리실은 지난 5월 강원도와 산림청, 정선군, 환경단체와 학계 등 14명으로 구성된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해 지금까지 10차례 회의를 가졌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 19일 10차 회의에서 결론을 낼 예정이었지만 곤돌라 시설 존치와 전면 복원이 팽팽히 맞서면서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중재안이 나온 상황입니다.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에서는 곤돌라 시설 19개의 지조 중 1번부터 14번까지는 존치하되 15번부터 19번까지 철거해 산림을 복원하자는 이 중재안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발 1000m에 위치한 15번 지주부터 임도와 산림 유전자 보호구역의 경계지역입니다. 유전자 보호구역을 벗어난 거기까지는 곤돌라를 조치하는 걸로 하고 후에는 철거하는 걸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안을 했었죠. 거기에 1등급 서식지가 조금 걸려요. 근데 거기마저도 우리가 인도하고 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에서는 반대죠. 하지만 지역에서는 반쪽짜리 곤돌라는 필요 없다며 완전히 철거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존치하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곤돌라 시설을 철거했을 때 최대 100억 원, 산림 복원 비용은 방식에 따라 800억에서 최대 4천억 원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쟁위원회는 오는 25일쯤 국무총리실에서 그간 회의 진행 과정을 정리해 발표할 것으로 안다며 결과를 지켜본 뒤 무기한 투쟁 등 수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고성과 속초 지역의 산불 원인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한 전 직원 등 9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고성경찰서는 20일 업무상 실화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한전 직원 7명과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시공업체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전선 자체의 노후와 부실 시공, 부실한 관리 등의 복합적인 하자로 인해 전선이 끊어지면서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직후 한전은 산불 피해민들에 대한 추가 보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전은 조만간 책임 비율에 대한 특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피해 보상 금액을 확정하고 개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산불 발생 8개월여 만에 내놓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고성과 속초 산불 이재민들은 매우 미흡하고 봐주기식 수사로 의심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원도는 20일 1,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181명의 명단을 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명단은 개인이 130명, 법인이 47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9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2억 원 늘었습니다. 강원도는 소명 과정에서 체납자가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 청구 중인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조현병과 관련된 범죄가 잇따라 보도되면서 조현병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갈수록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조현병 환자들은 편견 속에서 사회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격리되고 있는데요. 속초 지역 시민단체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지우기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노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속초에 살고 있는 김나은 씨는 약 10년 전 조현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나은 씨의 어머니인 홍수민 씨는 발병 당시 조현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치료 시기를 놓친 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흔히 정신분열증으로 알려진 조현병은 신경계 이상으로 나타나는 병입니다.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받으면 완치도 가능하지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여러 번 재발하거나 만성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냥 진짜 얘가 영적인 형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퇴마구술을 하게 된 거고 1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도 저부터도 이제 이게 그 조현병에 대한 기본 상식이 너무 없으니까 이런 게 정신과에서 치료받아야 된다는 거를 알았더라면. 홍수민 씨는 얼마 전 설악 어우럭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를 지우고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격리가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냥 신문이나 그런 데서 조현병 환자는 잠재적인 범죄자처럼 언제든 사고 칠 수 있고 그런 걸로 인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과 부모들이 이제 받아들이고 이걸 내놓고 치료하고 그렇게가 병원 문턱이 높아지는 거죠, 점점. 열악한 치료 환경도 증상 악화를 앞당기는 요소입니다. 현재 속초 내 정신질환 관련 치료가 가능한 곳은 속초 의료원과 개인 병원 단 2곳뿐입니다. 실제 치료를 위해서는 한 달 이상을 대기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속초시의회가 재활시설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속초시의회는 지난 12일 속초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 변화,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는 게 가장. 재활시설 건립 근거는 마련됐지만 아직까지 조현병에 대한 편견은 여전합니다. 오해와 편견 속에 고통받고 있는 조현병 환자와 가족들,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절실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평창군 도심지 개발의 걸림돌이던 진부비행장 폐쇄가 결정됐습니다. 평창군은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평창 진부비행장을 포함해 육군 1기 예비작전 기지 17곳을 폐쇄하거나 용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973년 지정된 진부비행장은 마을 중앙에 위치해 도시개발과 시가지 확장을 막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주민들의 이전 폐쇄 요구가 지속되었습니다. 평창군은 지역 주민의 오랜 수건이 해결됐다며 주민과 협의해 항공기상 관측 장비 이전 등 후속 조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20일 춘천중앙로터리에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모금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내년 1월 31일까지 도내 18개 시군 순회 모금 등을 통해 102억 8,200만 원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목표액인 97억 5,600만 원을 훌쩍 넘긴 108억 3,900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강원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정기기부와 ARS 기부전화, 은행 등 공공장소에 비추된 모금함 등을 통해 도민들의 사랑의 온정을 나눠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원주에서 열린 제7회 GTI 박람회 수출 계약 실적이 지난해의 2배를 넘기는 등 역대 최고 성과를 올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원도는 제7회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에서 1,400여 건, 35,300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수출 계약 15,000달러의 2배가 넘는 성과입니다. 또 행사 기간 나흘 동안 23만여 명이 행사장을 찾아 지난해는 물론 당초 목표 인원 15만 명을 크게 넘어섰다고 강원도는 설명했습니다. 강원도는 매년 동해안에서 열렸던 기존 행사와는 달리 올해는 원주에서 박람회가 개최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고 야시장과 공연 등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됐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와 또 다양한 소식들을 살펴보는 뉴스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강소농 경영지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강소농은 작지만 강한 경쟁력을 갖춘 농업인을 뜻하는 말인데요. 도 농업기술원은 지역 강소농들의 자립 역량을 키우기 위해 기술과 마케팅, 홍보 등 다양한 분야를 돕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도내 강소농들은 해마다 늘고 있고 강소농 상호 발전을 위한 자율 모임체도 생겼는데요. 어려운 농촌 여건을 극복하고 발전하는 강소농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소식은 쌀쌀한 날씨 속에서 지역을 따뜻하게 만드는 훈훈한 소식입니다. 한국시각장애인 노인복지협회 원주지회가 지난 19일 생활이 어려운 회원들에게 김장김치 300kg을 전달했습니다. 2015년부터 매년 회원들에게 김장김치를 나눠준다고 하는데요. 올해에는 원주시 규례면 새마을회 등 지역 내 3개 단체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강원랜드 복지재단이 지난 19일 도내 사회복지시설과 기관들에게 차량 22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복지시설 차량 지원 사업은 이동 편의성과 신속한 행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존 폐강지역 4개 시군에서 올해는 강원도 전체로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고 합니다. 강원랜드 복지재단은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88대의 차량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속초시가 지역의 다양한 매력과 숨은 관광 자원을 사진예술로 개최한 제17회 속초관광 전국 사진공모전 입상작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진공모전에 총 741점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58점이 입상작으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영예의 금상은 저녁 노을 사진을 찍은 지하긴 씨가 받게 됐습니다. 은상에는 이상동 씨의 청초 호수의 아름다움과 정규 씨의 아름다운 반영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진공모전 입상작은 상금이 주어지고요. 관광 홈페이지나 SNS 등 다양한 매체에서 속초 관광 자원을 홍보하기 위한 이미지로 활용이 됩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인사이드였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강원도 전역은 목요일 낮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영동 지역은 건조주의보 속에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에 한 차례 비가 오겠고 당분간 아침엔 쌀쌀하고 낮에는 선선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기온 춘천과 원주 영하 3도, 속초 2도, 강릉 3도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 춘천 7도, 원주 9도, 강릉 13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